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르침으로 승조 스님의 조론에 나오는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진실을 떠나서 따로 우리 생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대로가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을 깨닫는 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나요? 각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 때 진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승조 스님은 보장론으로 알려진 조론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는 금강경의 한역본, 구마라즙 스님께서 한역하신 금강경이 아주 유명하게 전해져 오는데요. 이 구마라즙 스님의 수제자였던 분이 바로 승조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반야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가장 큰 이해를 했던 위대한 번역 승의 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국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연기는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성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존재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반드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관계성을 가장 잘 알아낼 수 있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환경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아마 승조 스님께서도 진실은 생활 그대로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부처님께서 29년 동안의 세속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왕족의 생활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깨달음의 동기와 계기가 되었던 삶이죠. 그러다가 6년 동안의 출가 생활, 고행 생활로 인해서 수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승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활 속의 진리 찾기, 이것은 아마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삶의 현장이 깨달음의 계기 또 동기가 되었고 실제로 깨달음이 이루어져서 실제화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마는 시청자 불자님들 같이 우리 제가불자의 생활 속의 수행정진은 출가의 깨달음이 인천의 스승의 역할을 한다면 제가자의 진리 찾기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 그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고 그 내용 함께 고민하고 또 해답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7567 불자님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 3일에 기분 좋게 새 첫 장사를 개시했는데 첫 손님부터
연달아서 진상 손님들이 찾아오네요. 괜히 기분도 나쁘고 한 해 장사 내내 이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리 7567 불자님, 위로의 말씀 제가 물론 전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기분 나쁜 마음은 스스로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 탈탈하고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루의 계획은 보통 새벽에 세운다고 하죠. 일어나자마자. 한 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초하루에 세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절에서는 초하루 기도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죠. 1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초에 세웁니다. 아마 우리 7567 불자님께서 새해 첫 장사를 기분 좋게 하셨다는 건 아마도 1년의 시작을 잘 하기 위한 결심을 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진상 손님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이런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시죠. 내가 좋아하는 또 나를 아주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손님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표현했던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찾아오겠죠. 사실 이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혹은 내 생각에 좋은 사람만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오든 내 마음 또 내 생각, 내 행위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착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런 문제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까짓것 저 진상 부리는 손님 저분한테만 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가지시기에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첫 손님, 첫 상황,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세우셨던 1월 3일에 장사 잘 해야 되겠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새록새록 일으키시면서 혹 조금 힘든 손님이 오더라도 조선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툴툴 털고 가시면 한 해 내내 아마 기분 좋게 장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567 불자님, 올해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2290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팔정도에 있어서 왜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바르게 사유해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 질문만 봐서는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팔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 처음 등장하는 게 팔정도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인데요. 중도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혹은 중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되는 바른 수행 방법 또는 바른 생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은 정견, 아마 질문 보내주시는 그 내용에 바르게 보는 것,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정진, 정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순서가 이루어져 있죠.
아마 290 불자님께서는 생각을 해야 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8가지의 그 수행의 어떤 방법 중에 순서가 좀 뒤바뀐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궁금증으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좀 논쟁 같은데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사유라는 말은 바른 생각, 정견이라는 말은 바른 견해, 이런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를 세우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르게 사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요. 우리 생각이 그냥 일어날까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어떤 원인 현상이 있은 다음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생각상자라고 하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생각상자는 서로 상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써서 생각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양에다가 내 마음을 붙여놓으면 그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모양을 딱 보고 나서 내 마음이 거기에 붙어버리면 하나의 생각이 만들어진다고 불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나의 마음이 붙어가지고 나의 마음이 작용해서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만들어진 생각이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모양과 함께 부딪혀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생각들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의 소견이 만들어지고, 그 소견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너무 굳어지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단견,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보는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그 바르게 보는 그 내용으로 사유해야 우리가 바르게 보지 않는 소위 감정이나 욕심이나 나의 본능대로 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좀 교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잡기가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리적으로 본다면 바르게 보고 그 바르게 보는 것으로 사유해야만 그 다음에 바른 삶의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기초교리 공부를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해보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90 불자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볼까요? 1970 불자님께서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결가부자 자세와 부처님의 다리 자세가 다른 것인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부처님의 결가부자하고 우리가 하는 가부자하고 다른가요? 예, 이것은 실제로 앉아서 수행하는 분들의 다리 자세를 좀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아야만 옳은 것이고 다르면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이제 좀 넓게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가부자의 모습이 인도의 모습하고 중국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오른쪽은 청정, 깨끗하다고 봤어요. 근데 왼쪽은 더럽다, 이게 이제 부정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요, 밥을 항상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깨끗한 곳이니까. 왼손은 부정한 것이라 주로 화장실 가서 일 처리할 때 주로 왼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삶의 문화의 환경이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오른쪽이 왼쪽을 누르는 이런 형태의 가부좌의 모습이 주로 보여졌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문화는 인도의 문화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깨끗하고 더러운 관점이 아니라 오른쪽은 매우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왼쪽은 매우 고요하고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 같은 수행은 정적인 수행이다 보니까 정적인 것이 동적인 것을 내리누르고 있는 형태로 발달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 사는 가부좌, 또 인도에 사는 가부좌가 오른쪽 왼쪽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 두 가부좌의 모습 중에 왼쪽이 오른쪽을 누르고 있으면 그걸 항마좌라고 하고, 오른쪽이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그것을 흔히 우리가 길상좌라고 해서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학문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처님이 수행 중에는 항마좌를 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길상좌를 했기 때문에 항마좌보다는 길상좌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주장으로 부처님의 가부좌의 모습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불자의 가부좌의 모습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공부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가부좌의 자세, 혹은 또 가부좌가 조금 어려우면 가부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세의 문제는 고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부하면서 자기 자세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내 자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불자께서 가부좌를 하고 수행하신 건 대단한 일이셔요. 부처님과 다르고 같은 문제가 아니라 가부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수행을 하시는 것이라서 용기를 내셔서 더 열심히 정진하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1970 불자님, 올 한 해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사연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자 사연 이외에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68 불자님께서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법문이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덕분에 지난 한 해를 가볍고 상쾌하게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유익한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스님의 건강을 빕니다. 네, 7068 불자님 한 해를 아주 잘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더더욱 가볍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5103 불자님께서도요. 남전 스님의 약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불자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음가족 불자 여러분 모두 꾸준히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 시간은 여러분들 문자 참여, 문자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신행활동 하시면서 생기는 궁금증 또는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 있으시면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은 바람을 거슬러서 향기를 낼 수 없다. 또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그럼에도 바람을 거슬러서 사방으로 번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향기를 과연 나는 내고 있을까? 이왕이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또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도 그렇고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함께 노력하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